안녕하신가요? 이효령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그 짧은 순간 하늘은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을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영혼의 마지막 잔치라고 부르고 싶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 즉 60대에 접어든다는 것은 인생의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곤 해요. 해가 지니까 어둡고 쓸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 시기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벽돌덤입니까? 아닙니다. 집은 곧 그 사람의 우주이자 영원히 거주하는 성소 성소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시점에서의 집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적에는 집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괜찮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떠들썩한 소음이 집안을 채워도 청춘의 기운으로 그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육신은 낡아가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쏟아붓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고 오로지 뿌리와 줄기의 핵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나의 성소에 아무나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에 시커먼 우의 계계를 남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우의 한 기운, 즉 우의 키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나쁜 에너지는 특히 마음의 벽이 얇아진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실에는 누가 드나들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집 같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영혼 없는 대화, 질투와 탐욕이 섞인 말들이 오가는 공간은 차라리 텅 빈 방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기고 간 부정적인 기운은 방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쌓여 결국 여러분의 남은 생을 무겁게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절대 금지해야 할 세 부류의 손님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이 품어야 할 평온의 불꽃을 꺼뜨리는 자들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걷어내고 내 영혼의 순도를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굳이 집인가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집은 당신의 가장 무방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지만 집으로 들인다는 것은 나의 가장 깊은 속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독이 묻은 발을 들인 사람을 환대한다면 그 독은 고스란히 당신의 잠자리와 식탁에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고집센 노인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의 막바지에서 깨달은 어쩌면 당신의 남은 20년, 30년을 평온하게 지켜줄 생존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귀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 세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우애한 기운뿐이며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해야 할 손님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들을 감정의 쓰레기차 혹은 에너지 흡혈기라 부르고 싶군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앉자마자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기 혼자 짊어진 듯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식의 끝없는 신세한탄 말입니다. 물론 친구라면 혹은 가까운 인척이라면 힘든 사정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들은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로나 조언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오물과도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버릴 쓰레기통이 필요해서 당신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은 우리에게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의 모래시계 속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모래알들과 같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시간에 누군가의 일방적인 불평과 원망을 듣고 앉아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수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왜 이들을 우회한 기운을 몰고 오는 자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바탕 울분과 독소를 쏟아내고 떠난 뒤에 거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남기고 간 영혼의 찌꺼기입니다. 당신의 맑았던 정신이 그들의 어두운 파동에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나를 찾아왔겠나 싶어 차를 내어주고 몇 시간이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을 굳이 방 안으로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평온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크게 부풀려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너는 팔자가 좋아서 좋겠다는 식의 가시돋친 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명백한 침범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할 때, 혹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운을 주는 사람인지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그가 매번 어둠만을 몰고 오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문을 닫으십시오. 요즘은 내가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네 라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65이 되던 해의 대인관계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내 마음의 밭에 잡초를 심는 사람들과는 작별하기로 했다고요. 참으로 명쾌한 통찰입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거나 남의 한탄을 들어주며 아까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 거실은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어두운 그림자를 끌고 들어오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암흑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밝고 맑은 기운만으로도 채우기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들의 우애한 기운이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당신의 에너지를 뺏는 어둠의 손님이었다면, 이번에 말할 손님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밝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안녕을 해치는 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지요. 바로 자랑과 허영을 일삼으며 당신의 평온한 삶을 흔드는 이들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친구나 친지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뻔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는지, 손주가 얼마나 영특한지, 이번에 아파트 평수를 얼마나 넓혀서 이사를 갔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가까운 이의 경사를 축하해 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계하라는 손님은 공유가 아니라
과실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소박한 거실에 앉아 비싼 옷차림을 뽐내고 당신이 내어준 소박한 찻잔 앞에서 은근슬쩍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여전히 이렇구나 라는 비릿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애한 기운입니다. 왜 이것이 노년의 삶에 치명적일까요? 예순 이후의 삶은 비움과 족함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에 이르기를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주머니를 비워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시욕에 찬 손님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는 비교라는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했나? 내 자식은 왜 저 집 자식 같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자괴감이 고개를 듭니다. 평온하던 내 집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내가 마시던 차 향기가 싱거워집니다. 타인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내 발밑에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노년의 비극은 없습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약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문화가 있죠. 체면과 위신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노년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삽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어령의 말을 믿으십시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직함도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오롯이 사랑했느냐는 그 느낌 하나뿐입니다. 자랑을 일삼는 이들은 사실 내면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이 거칠애밖에 없기에 타인의 집까지 찾아와 소음을 내는 것이지요. 그런 빈 깡통 같은 소리에 당신의 귀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거실을 자신의 전시장으로 쓰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집에서 도를 넘는 자랑을 시작한다면 굳이 맞장구 치며 비위를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넘기거나 조용히 찻잔을 갈아주며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그를 초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집은 이제 너무 좁아서 그런 큰 이야기들을 담기에는 부족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문을 닫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박함을 함께 즐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끓인 차 한 잔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창밖의 꽃 한 송이에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져오는 기운이 바로 청복권, 즉 맑은 복입니다. 자랑으로 가득 찬 손님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허영의 먼지만이 남습니다. 그 먼지가 당신의 눈을 가리기 전에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공간을 다시 당신만의 소박하고 단단한 철학으로 채우십시오.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에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의 노년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예술품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그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도 서글픈 부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아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을 탐내며 다가오는 계산적인 손님들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면 주변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숲속의 늙은 사자가 힘을 잃었을 때 주변을 맴도는 하이에나들처럼 당신의 재산이나 유산 혹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슬프게도 이들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풍기는 기운을 부패의 냄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진심을 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뒤에 있는 집문서, 통장 혹은 당신이 아직 쥐고 있는 권리를 훑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과일 바구니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당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통행료일 뿐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적인 손님들은 당신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물건이나 재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이 거실에 앉아 웃음을 지을 때 그 웃음 뒤편에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그 우애한 기운에 포위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고독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둘러싸여 얻는 온기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불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을 드나들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건강이 예전만 못하신데 미리 정리를 좀 하시죠 라며 은근슬쩍 당신의 소유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자비의 마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내 집은 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가꾼 이 성소에 탐욕의 침을 흘리는 자를 앉혀두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상 어떻게 혈육을, 어떻게 오랜 인연을 매정하게 내치나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지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줄 것입니다. 나 이 어려움은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욕망이 향하는 곳에는 반드시 파멸의 기운이 깃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서 나누어 가질 것에만 몰두한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단호히 선을 그으십시오. 내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영혼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니 더 이상 탐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혹은 단호한 언어로 전하십시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에 대한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은 당신의 기운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소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청정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방보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방이 훨씬 더 성스럽고 건강합니다. 노년의 문은 좁아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그러나 진심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든 열릴 수 있게 말입니다. 당신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문고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아니라 스스로 완성해가는 마지막 예술 작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세 부류의 손님, 즉 감정의 오물을 쏟는 자, 허영의 독을 뿌리는 자, 그리고 탐욕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기라는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우의 이로부터 지켜내고 가장 숭고한 빛으로 채우기 위한 영혼의 청소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문을 열어둬야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군요. 나이가 들수록 문을 잘 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밖에 탁한 기운이 내 안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보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을 내보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그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아무나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그 빈 의자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빈 의자에 앉아야 할 손님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한 번도 진지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진짜 나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독처도추의 즐거움이라 부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내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리고 찻잔에 담긴 햇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생생함은 시끄러운 사람들의 수다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정화된 고요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 하나,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낡고해진 감정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문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집은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교류하고 싶다면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런 인연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노년을 응원하며 소리 없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인맥입니다. 여러분, 이어령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애한 기운을 가진 이들에게 당신의 안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 문고리를 꽉 쥐고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게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집안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불필요한 손님들이 떠난 자리에는 맑은 공기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 공기 속에 당신의 남은 꿈과 남은 사랑과 남은 지혜를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성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